자, 여러분들은 무슨 뭐 검찰 이재명 대표 이야기할 줄 알았지? 우리가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경제입니다, 경제. 전 세계에서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6대 대국 강국이 있어.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 그중 수출 상위 6개 국가가 세계의 어떤 무역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6대 국 중에 꼴찌. 꼴찌가 됐어, 지금. 수출 증가율이요. 양이 아니라 수출 증가율이 상위 5개국 중에 꼴찌가 됐어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한국은 마이너스 9.9, 중국은 마이너스 6.9, 일본 마이너스 4.6, 독일 마이너스 1.9, 이탈리아 플러스 3.3, 미국 플러스 8.2. 윤석열이 효과입니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1월에 월 단위로 한 사상 최대 무역적자. 나라 지금 망가진 소리 안 들리세요? 진짜 매일같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뉴스들이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뉴스들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소비 심리는 더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얼어붙습니다. 뉴스 때문에 더 불안하다기보다는 이런 뉴스도 안 나오는 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2월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작년 무역 적자의 3분의 1. 어떻게 해 이거? 좀 오래 어떻게 버텨야 나 될지 솔직히 이거 웃으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울상으로 난 방송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라 망하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겁나 심각한 거죠. 네. 네. 그 공교롭게도 적자가 시작된 게 작년 3월부터 그때부터 쭉 적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진짜. 3월에 윤석열이 당선이 됐죠. 경교롭게. 경교롭게. 아니 사실 당선이 되면요 그때부터 당선자 그렇죠. 목소리만 그때부터 나가요. 그 목소리만 나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셀 때가 당선인 시절이에요. 온갖 로비가 다 집중되고 메시지가 지금이야 뭐 윤석열이 뭐라 그러면 저 병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당선자 시절에는요 그 사람의 정책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국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1년 다 돼가요. 근데 지금 이 무역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뭔지 아세요? 에너지 전략. 에너지 수출, 에너지 수입한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 전략해. 그리고 저번에 한우 싸게 먹는다. 그거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두 가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방법이 없어요. 에너지 전략하면 그럼 뭘로 생산해서 팔아요? 에너지를 전략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에너지를 전략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니와 에너지를 정말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에너지를 전략해 보이면 뭘로 만들 그 가내 수공업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다 팔 거야? 아니 에너지 전략하라는 건 일종의 빌드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니들이 많이 써서 요금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전략해라.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가는 막 거죠. 구조적인 문제 뭐 이야기하고 에너지 전략해서 써라 농수산물 수출하라. 결국은 농수산물 우리나라에서 농수산물 수출 얼마 됩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제대로 못 채우는 게 농수산물이잖아요. 농업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이미. 여기가 무슨 캐나다나 미국도 아니고 쌀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니고 한우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에너지 전략하고 쌀 팔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어떤 구조가 문제냐? 윤석열 찍어주는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정치 한바탕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출될 수 있는 그 구조가 문제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 동의해요. 대한민국이 1945년에 광복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그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2022년부터 구조가 문제가 돼가지고 경제가 폭망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대책을 어떻게가 나오려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에 대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한우 수입 수출하는 게 문제입니까?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이거에 대한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이는 저거예요. 지금도 전광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2월 달 내내 지금 저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싹 가리고 국민 속이고 기만하면서 이 상황이 이런데 세계 수출 6위 역대 최고 수출액 이런 마인드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올라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이 되겠어요? 경제 관료들이 이거 보고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감히 하겠습니까? 그 대상이 뭐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저런 아유 씨. 어이 명신이 남편 그러는 거 아니야. 어때 인생 자체가 그렇게 가짜로 사니 임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가스공사가 억대 연봉장치에 돌입했대요. 야, 잔치 열렸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들의 작물 파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가스비 뭐 이런 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가스공사는 억대 연봉장치를 벌이고 있다고. 자 봅시다. 표. 한국가스공사 억대 연봉자 현황. 얘들 뭐 하는 걸까요? 2022년에 그 전해보다 거의 500명 이상의 연봉자가 억대 연봉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국민 기만이 아니면 뭐냐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빨리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 지금 가스공사에서 그 요금 올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뉴스를 원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전기공사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네들 성과급 잔치 매번 하고 있는데 사실 가스공사에 대한 정보가 그동안 너무 없었거든요. 사실 밝혀진 거 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스공사나 내부에서는 연봉 잔치, 성과급 잔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가스공사 직원 1,415명이 역대 연봉.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약 9,300만 원. 아, 이래서 공사하는구나, 저. 그래놓고 가스 요금 뭐 원가가 올랐다고 막 몇십 % 올려갖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3배를 나온 곳들도 있더라고요. 1월달 사용 요금을 보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은 한 2조 가까이 수익을 냈다고 그걸 또 배당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참, 미치겠다. 가스공사 대주주 기획재정부하고 한전 수천억억 배당금 지급 애정. 이래서 나는 윤석열 정권을 엎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잘못이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큰 타격 안 가게 하려고 세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그게 공사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안 올려서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가스공사 직원들 연봉 이따이고요. 수천억 배당금 받는 것까지. 그래놓고 사실은 뭐 장부상에 무슨 적자가 있는데 어쩌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스공사 사장이 누구죠? 최연혜. 최연혜가요. 2021년에 가스공사 사장 연봉이 1억 4,510만 원이었는데요. 22년에 연봉을 올렸어요. 2억 8천만 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기재부 말 잘 들으면 기재부가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분이 그 유명한 그분이죠. 그 엄마의 마음으로 맞아요. 노동자들 다 잘라버렸던 분. 네. 저는 철도공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억대 연봉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노동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우가 달라요? 어떤 노동자는 최저임금 오른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어떤 노동자는 억대 연금으로 잔치를 하고 근데 이 억대 연금이라고 결국 국민들 핍박한 거잖아요. 이 정도 연봉 상승은 성과급을 땡겨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가스공사 민영화 자신 있지?라고 하면서 그걸 땡겨받은 게 아닌가 의무심이 들고요.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어려우면 나라가 돕고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헌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스공사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한테는 적자 보존한다면서 요금 인상해놓고 지금 국민한테 그러니까 앵벌이 시키고 성과 난 거는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조금만 알게 되면 이 세력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말하지 않아. 그러면 가스공사 말고 한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작년 한전 억대 연봉자가 전 직원의 15.2%, 3,589명. 한전 전 직원이 한 2만 3천 명쯤 돼요. 그중에 3,589명이 억대 연봉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전은 적자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가스비 요금만 얘기하잖아요. 전기요금 여러분들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전기요금 1월 달부터 올랐어요. 근데 가스요금 때문에 그 살짝 가려져 있죠. 그 전기요금 나중에 진짜 폭탄은 여름에 네. 에어컨
그 날씨가 다시 더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또 전기요금 폭탄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때 아, 네. 제 전기차 충전 요금이 7,000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10,000원 넘어요. 거의 2배 뛰었다는 이야기는. 아니 2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2배까지는 아닌 것 같긴. 두 이미 배라고 피부도 합시다.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그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한전 직원들 계세요. 뭐 가끔씩 피드백이 들어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어느 정도 쌓이면 요금 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러니까 가스공사나 한전을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꼴을 원래 적자를 내라고 만든 게 공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차라리 아예 민영화 시켜버리지. 한전도 지금 한 50% 민영화 돼 있는 거 맞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어내려야죠. 오늘 전 주제는 끌어내리는 걸로 합시다. 끌어서 내리는 걸로 하죠. 씨. 여기까지. 자, 갤워치님. 갤워치님 감사하고요. 우승민님. 사악하고 무능한 정부이다. 윤석열은 사악하고 무능하다. 역시 탄핵이 답이다. 그전에 김건희 특검 걸고 민생이랑 같이 선거를 치러서 더불어민주당 202석 단독 당선하고 범진보 210석 확보해서 개헌하고 탄핵까지 할 수 있다. 민주당 이제 싸웁니다. 피 터지는 나라 이제 투쟁해야 된다. 와우. 숨 쉬면서 이야기했어요. 숨 쉬면서. 땡큐.